오늘의 뉴스를 평택시민신문 4월 셋째 주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평택시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26년 착공을 위해 17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평택호 등 수질 개선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상생협약은 시가 먼저 해제를 요구하는 대신 정부의 수질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이 평택에 더 이익이라는 판단으로 진행되었으며,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중점관리저 수지 지정, 수질 자동 측정소 2개소 설치, 수질 정화습지 등 수질 보전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과 용수 확보와 지역 개발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해왔던 평택환경행동, 평택시민환경연대 등 17개 시민환경단체는 16일 성명을 내 정장선 시장은 시민 뜻에 반하는 협약 추진을 중단하고 정부는 보호구역 해제에 앞서 평택호 진이천 수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생협약이 체결되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마무리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이 기간에 정부가 수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이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책임있게 추진하려면 평택시 시의회,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택 지역 3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종료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 표심을 분석해보았습니다. 평택 지역 읍면동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앞선 곳이 17곳인 것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득표수가 같았던 통복동을 제외하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선 곳은 7곳에 그쳤습니다. 22대 총선 평택시 사전투표율은 25.46%로 지난 21대 총선보다 4.56%포인트 높아졌으며, 높아진 사전투표율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관내 사전투표는 물론 현덕면을 제외한 24개 읍면동 사전투표에서 승리하며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평택 지역 비례대표 투표율 결과 조국혁신당의 돌풍과 정의당의 몰락이 눈에 띕니다. 평택시 비례대표 투표 결과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2.94%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28.89%, 조국혁신당 21.89%로 2, 3위에 올랐고, 그 뒤를 이어 개혁신당 3.13%, 자유통일당 2.42%, 새로운미래 1.79%, 녹색정의당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5개 읍면동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은 표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표를 합한 수치의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신당인 조국혁신당의 3위 돌풍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분노하고 민주당 공천에 실망한 평택 민심에 파고들어 2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미래가 얻은 표는 국민의힘 새 후보가 얻은 11만 5,016표보다 28,827표 적은 것으로 보아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 새로운미래 등으로 분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평택 지역 3개 선거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종료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읍면동 득표율로 평택 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갑선거구에서는 11개 읍면동 중 9곳에서 민주당 홍기원 당선인이 3,069에서 257표 차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중 1,000표 이상 표 차이가 난 곳은 세교동, 중앙동, 송탄동, 서정동이었고, 송북동과 지산동에서도 각각 996표, 992표를 더 얻었습니다. 홍 당선인이 큰 표 차로 앞선 세교동, 중앙동, 송탄동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거나 최근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젊은 인구가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을선거구의 승패는 안중읍 청부읍에서 갈렸습니다. 민주당 이병진 당선인은 안중읍에서 1만 800표, 청부읍 6,270표를 각각 득표해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의 추격을 여유있게 따돌렸습니다. 평택항, 포승국가산단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에 다니는 노동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안중읍과 청부읍은 진보 성향의 정당 지지가 높았고, 캠프엄프리스가 있는 팽성읍과 농촌 지역인 오성면, 현덕면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뚜렷했습니다. 병선거구에서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정당 지지가 뚜렷하게 다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신도시민 비전일동, 동사동, 용이동은 민주당 김현정 당선인을, 구도시민 신평동, 원평동은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를 각각 선택했습니다.
특히 비전일동, 동삭동, 용의동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표차가 4,432표였던 것이 이번 총선에서 7,281표 차로 나타나 세 곳의 민주당 후보 지지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지역구의 선거 결과를 보면 평택 지역 읍면동의 경우 민주당으로 돌아서거나 민주당 지지세가 강화되었고, 신도심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으며 구도심 및 농촌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비교적 강한 면모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득, 자산 등 기타 요건은 기존과 같지만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기존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지원 기간도 연장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합의할 계획입니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안정리 복화문화공간에서 안정리 예술인광장 기획전 오색체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안정리 예술인광장 네 번째 기획전 시인 오색체담은 전통 문사를 사이에 두고 오색고담과 오색내담의 두 전시 공간으로 나뉘어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풀어낼 예정입니다. 문살 안쪽은 조선시대 사대부 부인의 방이자 손님을 맞는 사랑방으로 꾸며져 고즈넉하면서도 예스러운 분위기를 살렸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참여 작가들이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운영해 한복을 입고 전통 다례와 민화 그리기, 한지 공예, 침선으로 모빌 만들기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시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온라인 사전 예약과 현장 신청으로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매봉, 덕동, 자란산을 거쳐 통복천과 통복시장, 원평동을 돌아 제자리로 오는 신의 길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이계은 평택섭길 해설사의 펜화로 만나는 평택섭길 풍경, 2024 총선 특집 평택갑 홍기원, 평택의 이병진, 평택병 김현정 당선인 인터뷰, 김소연 박사의 시민공익활동 어떻게 활성화할까? 강연을 들으며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생각을 전하는 박종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석박통합과정 수료자 시민기고, 제22대 총선을 되돌아보는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발행인 데스크 걸럼 등이 실렸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이 알고 싶으시다면 평택시민신문으로 놀러오세요. 유튜브 채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